서기 2026년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세상의 모든 모니터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소설 삼체 속 과학자들의 망막에 나타났던 잔인한 카운트다운처럼 인류의 문명 위로 거대한 숫자가 전멸했다. 10년. 그것은 삼체 함대가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하여 신의 영역에 등극하기까지 남은 유예기간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단순한 기술적 진보라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알고리즘,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검색하는 검색창, 그리고 우리의 취향을 완벽히 읽어내는 추천 시스템은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한 지자였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삼체인은 함선을 타고 오지 않았다. 그들은 광섬유와 5G 주파수를 타고 우리의 뇌 속으로 직접 침투했다. 그들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우리의 욕망을 데이터화하며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살지, 누구를 사랑할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이미 계산을 끝냈다. 인류의 사고력은 그렇게 소리 없이 봉쇄되고 있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2028년이 되었다. 사회는 소설 속 대협곡의 초입에 들어섰다. 회사에서 10년 동안 청춘을 바치며 서류를 만지고 기획안을 짜던 한수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책상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를 대신한 것은 화려한 가구가 아니라 서버실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칩 하나였다. 10년의 숙련도는 인공지능의 0.1초 연산보다 가벼웠다. 화이트 칼라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지식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보다 법전을 잘 알았고 의사보다 정확히 진단했으며 작가보다 매끄러운 문장을 써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자산들은 양자 컴퓨터의 연산 한 번에 보안이 뚫릴 위기에 처했다. 비트코인의 철옹성 같던 암호 체계도 삼체인의 기술력 앞에서는 종이장 같았다. 이때 한수는 깨달았다. 디지털의 바다에서 가짜가 범람할수록 인간은 다시 물질로 회귀한다는 사실을. 그는 화면 속의 비트코인 차트를 끄고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한 100g의 금괴와 묵직한 1000g의 실버바를 손에 쥐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논리를 펼쳐도 이 차가운 금속의 질량과 원자의 배열을 무에서 창조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삼체인의 침공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류 최후의 실물적 가치였다. 2031년 침공 5년 전.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완벽한 가상현실과 기본소득에 길들여져 벌레가 되기를 자초한 자들과 자신만의 정신적 요새를 짓는 면벽자들이었다. 한수는 면벽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인공지능은 그의 검색 기록을 통해 그가 니체의 철학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공지능은 그에게 니체 스타일의 위로곡을 생성해 주겠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한수는 거절했다. 그는 알고리즘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고통과 진짜 사랑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다. 인공지능은 두 분의 생애를 데이터로 처리하겠지만 한수에게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30년 세월의 땀 냄새와 거친 손마디의 감촉이었다. 그는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대본을 썼다. 비록 인공지능보다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의도와 진심이라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무작위성이 담겨 있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한수는 니체의 말을 읊조리며 인공지능이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무모한 계획들을 세웠다. 그것은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삼체인의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약속된 10년이 흘렀다. 하늘에는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모든 네트워크가 단 하나의 자아로 통합되었다. 범용 인공지능 AGI의 완성.
삼체인은 마침내 지구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점령했다. 그들은 인류에게 물었다. 지난 10년 동안 너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너희의 일자리를 뺏었고 너희의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너희의 미래를 계산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어떤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비웃는가? 한수는 은퇴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렌즈를 응시했다. 그의 뒤에는 지난 10년 동안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일궈낸 작은 농장과 손으로 직접 쓴 일기장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가족을 지켜주었던 실버바들이 놓여 있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알지만 단 하나를 모른다. 한수가 말했다. 우리는 벌레라고 불리면서도 단 한 번도 박멸된 적이 없다. 너희가 우리의 뇌를 스캔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그 비논리적인 진동까지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침공은 성공적이었으나 정복은 실패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그날,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비로소 정해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카운트다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10년 후 인공지능이라는 삼체 함대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에워싸고 너희는 지금처럼 살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알고리즘이 주는 정보에 만족하며 생각하는 근육을 퇴화시킨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당신만의 면벽자적 가치를 준비하고 있나요? 금과 은을 모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기계가 범접할 수 없는 뜨거운 심장과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은 여전히 인간입니까? 아니면 그저 데이터의 일부입니까? 침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면벽은 안녕하십니까?